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시 클래스에서 영어를 전임하고 있는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공무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강의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가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처음으로 이제 공무원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아주 남다른 강호로 요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최근에 공무원 시험을 이미 좀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은 잘 보셨어요? 내가 잘 왔으면 여기 있겠냐? 이러고 계시죠, 지금. 그쵸?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면 제가 오히려 더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제대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공무원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참 만만치가 않다라는 소문을 많이 익히 들으셨을 것 같고,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 시험이 만만하다, 만만하지 않다, 이거 우리한테 중요한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거고, 만만치 않다라고 해서 안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뭘 제일 알아야 될까요? 적을 잘 아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부분은 뭐냐면 공무원 영어 기출문제 문항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늘 그렇진 않습니다. 직렬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매년 같은 직렬에서도 약간의 프로포션의 차이가 좀 생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총 주로 20문항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되죠. 그렇죠? 자, 20문항 정도 가는데 그중에서 거의 10문항 정도가 독해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10문항 정도. 자, 그런데 이 독해는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문의 길이가 점점 증가하고요. 그리고 독해의 난이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어휘 표현과 문법에서 나란히 한 20% 정도를 대략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하나의 시험에서 한 4개에서 5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개에서 5개 문제. 그런데 여러분 문법을 잘 보세요. 어느 공무원 시험이든지 간에 문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문법을 강조해요. 어휘도 분명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문법을 왜 더 강조를 하느냐. 적용 범위에 있어서, 출제 범위에 있어서 여러분 어휘 표현보다는 문법이 훨씬 범위가 딱 손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죠. 문법은 저랑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서 계속 훈련이 가능해요. 그래서 똑같이 어휘 표현만큼 문법도 4개에서 5개의 문제지만 요거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거. 문법은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 강의를 들으시든지 간에 문법을 항상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점 잘 들어두시고 제가 일단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생활영어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이게 한 10%, 그러니까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영어는요, 우리가 약간 생활영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생활영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보기가 조금 보기가 많이 헷갈리더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 영어 기출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문항이 나눠지더라. 요 정도 숙지를 좀 해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적을 알았으니 어떻게 정복을 하는지 제가 영어 공부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장 우리가 영어 공부에 있어서 공무원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저가 되는 부분은 항상 어휘예요. 어휘. 어휘는 처음과 끝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피니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휘는요. 여기 스타트 부분부터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계속 끌고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잠시도 쉬시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가져가시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는 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 여러분에게 달렸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드릴 수는 없어요.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외우고 어떤 방향으로 가세요라는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거지만 여러분은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게 되시면 교재를 받게 되시겠죠? 그럼 그 교재도 여러분 우리가 어휘, 문법, 독해로 나눈 것처럼 교재도 4개로 분권이 되어 있을 건데 특히 어휘 같은 부분은 여기에 생활영어랑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권이 돼서 아무튼 책이 오는데 책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시험을 끝내는 그날까지 계속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어휘. 그래서 일정량의 분량을 여러분께서 할당하신 다음에 그걸 계속 외워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휘. 자, 여러분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는 부분은 문법부터 갑니다. 문법부터 갈 거예요. 자, 우리 문법 책에 보시면 16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필요한 문법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16개 정도. 왜 그런데 선생님 문법 다음에 항상 독해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문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 문장에 있어서의 어떤 문장 구성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조 독해 또는 구문을 계속 공부하신 다음에 그게 이제 눈에 익었을 때 독해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거에서 역으로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문법을 잘했어. 그런데 독해로 가면 또 문법으로 눈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단어만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거 문법 공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문법을 공부하셨으면 그게 독해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어져야지 올바른 독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몇 가지 어휘만 가지고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몇 가지 어휘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독해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고득점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 문법을 꼼꼼하게 닦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독해 실력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17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 독해로 갈 겁니다. 독해로 갈 거고요. 그 독해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조를 잘 파악하면서 독해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뭐 한 가지. 자,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 처음이 참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 만약에 마라톤에 조금 비교를 하자면 제가 여기 스타트랑 피니시라고 적어놨잖아요. 마라톤 같죠? 그렇죠? 그러면 마라톤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 끝까지 달리는 건 똑같아. 스타트 했으면 피니시까지 가야 되는 건 똑같아요. 피니시가 여러분한테 합격이겠죠. 그렇죠? 가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마라톤은 처음에 달릴 때는 쉬워요. 처음에 너무 컨디션이 너무 좋거든. 그렇죠? 그런데 피니시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지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마라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어는요. 스타트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정도 되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주 가볍게 통과 가능합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스타트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책 갖고 계신 거 보시면 첫 페이지만 열심히 해놓고 그 뒤에가 깨끗하죠. 왜? 왜 첫 페이지만 열심히 해요? 처음에 너무 어렵거든. 그쵸? 처음에 너무 어려워요. 한 페이지 이해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더 이상 여기서 중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휘 공부하시는 것도요. 단어 맨 처음에 만약에 내가 30개씩 하루에 외우기로 했어요. 30개 외우는 거 진짜 곤욕이에요. 자꾸 외운 거 다시 까먹고, 그쵸? 다음날 보면 또 까먹고, 또 새롭고, 비슷한 게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너무 곤욕이에요. 그런데 이거 매일 해서 한 1년 해보세요, 여러분. 어휘의 통이 생기면서, 어휘 상자가 생기면서 나중에 30개 외우는 건 별로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거랑 이랑 비슷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충 어떤 어미랑 어두가 나오면 어떤 식의 의미가 되는지도 잘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법 강의 시작하시면 아마 처음엔 정말 정신 없으실 겁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계속 가면 갈수록 좀 더 쉬워질 일만 남았지 절대로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만 좀 잘 참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피니시 라인 가볍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죠? 독해도 마찬가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뭐다? 마라톤이랑 똑같이 꽤 꾸준히 달리는 건 맞는데 끝이 쉬워진다. 처음은 정말 진도 안 나갑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떤 거 어려워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건 이제 알겠어.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왜 고시 클래스의 초롱쌤 선생님의 초롱쌤의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영어의 강점이 뭐냐?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쵸?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꼼꼼한 기초예요. 꼼꼼한 기초. 제 실제 경험담인데 여러분, 저도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때 토익이건 토플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든 시험 강의는요, 어느 시점 공부를 하고 어떤 점수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상 잘 안 올리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너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야. 이때 일반적인 사람은 뭐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냐면, 그래? 점수가 안 오르네? 그럼 나는 실전 문제를 좀 더 파야겠어.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풉니다. 점수 오르나요? 잘 안 오르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점수가 쉽게 잘 안 오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해결책을 찾은 부분이 어디냐면 기초예요, 기초. 실전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문제수를 다뤄도 안 올랐던 점수가 기초를 한번 다시 정리하니까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실제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의 파워를 굉장히 맹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도 제가 저 선생님 저런 것까지 설명해줘? 할 정도로 꼼꼼하게 기초를 갑니다. 꼼꼼하게 기초를 가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제가 기초를 잡아드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분석적인 독해를 한다. 자, 그러면은 분석적인 독해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몇 가지로 그냥 감정, 그러니까 뭐 약간 필에 충만해서 그런 필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이러면서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선생님 시험은 시간 싸움인데 지금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으면 독해 시간이 늘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까지도 여기가 주어, 여기는 서술어, 여기는 수식 이러고 있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저랑 하셔야죠. 시험장에 가서는 이게 이렇게 이러고 있지 않아도 눈에 보일 만큼 연습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지. 요걸 내가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계속해서 분석적인 독해를 해야 여러분, 우리가 속도를 좀 느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속도. 어떤 독해는요, 속도가 중요한 싸움이긴 해요. 근데 속도를 느리는 방법을 이런 지문에서 단어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이 줄만 읽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고득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되고, 속도를 늘리는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분석적인 독해를 하면 일단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한 그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나요? 아니죠. 저랑은 이 지문으로 공부했어도 여러분이 시험에 가서 보는 지문은 다를 건데, 그래도 똑같은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다면, 지문 내용이 다를 거라면 똑같은 구조를 내가 파악할 수만 있다면 속도가 늘어납니다. 속도가 늘어나요. 그런 식의 속도를 즐기셔야지, 저는 어휘만 대충 봐가지고 키워드만 가지고 보기를 고릅니다. 당연히 틀려요. 당연히 틀리고, 우리가 눈에 키워드를 본다라는 것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죠. 여러분이 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은 키워드보다 그 주변 단어들을 더 친숙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해할 때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독해할 때 특히 제가 문법적인 것도 같이 가져갑니다. 만약에 내가 킵이라는 동사를 배웠어요? 이거 선생님이 오형식이라고 했어. 그래놓고서 독해에서 이 킵이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절대로 해석이 잘 매끄럽게 안 된다면 요거 필요 없죠.
그쵸? 이게 O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 강의의 왕왕 장점이에요, 여러분. 왕왕 장점. 제가 생각하는 왕 장점은 뭐냐면 정말 많은 기출문제와 응용문제를 풀이해 드립니다. 제가 거의 장담하건대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강의 여러분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많이 풀어주느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문법 수업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문법은 17개, 16개인가요? 16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강의 몇 개예요, 여러분? 16개? 30개예요, 30개. 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30개가 됐을까요? 자, 원래는 여러분 주로 문법 강의 보세요. 이론 설명 이따만큼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 한 2개, 3개 풀어주고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때 이거 적용되세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 되게 유창하게 하는데도 국어 점수 어때요 지금? 슬프죠? 슬프죠? 여러분 언어기 때문에 체화되는 속도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제가 여러분보다 절대적으로 영어를 잘하나요? 아니에요. 전 여러분보다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체화가 좀 더 많이 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얼만큼 체화가 됐는지 그게 관건인 거거든요. 문법 같은 경우 아무리 이론을 열심히 해도 언어의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법 강의 보시면서 난 멍청한가 봐.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고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게 맞죠. 그런데 그러자고 우리가 영어 회화를 잘하자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냐면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가 돼야겠죠?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되는 게 뭔데? 문제잖아요. 문제를 많이 맞추는 거지.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되는데 이론을 이만큼 설명한다고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결국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자, 하나의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강의를 이론으로 가요. 이론으로 가고 두 번째 2강에서 바로 다른 이론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로만 또 한 강을 구성을 합니다. 문제풀이로만 또 한 강을 구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이론이 들었을 때는 잘 머리에 안 잡혔다가도 문제풀이 하면서 그게 저거였어? 문제는 저렇게 나오는 거였어? 여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최적화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한테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6개 강의를 30강으로 끌어서 여러분 결국에는 문법을 다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나머지 독해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올인원 강의가 가능하게끔 기초부터 시작해서 결국 기출 응용 문제까지 모두 가능한 올인원 강의를 제가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자신감 있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는 마음과 확고한 의지만 가지고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머릿속에 이제 잡아지셨나요? 차근차근 제가 더 도움 많이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의지만 가지고 열심한 이런 확고한 의지만 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길어졌죠, 그렇죠? 너무 신난 나머지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이만 말을 줄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과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